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가을 태풍의 위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여름 태풍보다 가을 태풍이 한반도에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을 태풍의 위험성을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와 2003년의 매미, 그리고 2022년의 흰남노.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를 남긴 이 역대급 태풍들의 공통점은 모두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찾아온 가을 태풍이라는 점입니다. 기상청 통계 분석 결과 최근 3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수는 여름철이 많았지만 재산 피해의 규모는 9월 이후 발생한 가을 태풍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가을 태풍이 항상 여름 태풍보다 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태풍의 주요 에너지원인 해수면 온도가 9월경에 가장 높습니다. 60여 년 전인 1959년 9월 추석 명절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사라. 나흘 동안 인명피해만 849명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2002년 8월 발생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친 제15호 태풍 루사가 있습니다. 사망 실종자 246명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도로와 철도 등 주요 시설이 파손되며 역대 최대인 5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가을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축소되면서 태풍의 이동 경로가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기 쉽습니다. 또 여름 내내 뜨겁게 데워진 바다가 태풍에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수증기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 태풍 발달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또한 북상하는 태풍은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와 만나 진로나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속에 가을 태풍의 위력은 매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의 위협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남원 만인공원 조성 사업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옛 남원 역사 철거와 관련해 남원시의회에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열린 남원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한명숙 의장이 양충모 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양 시장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한 의장은 이를 책임 있는 사과로 보지 않고 다시 실망과 유감을 드러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국이 출범 뒤 첫 정례회가 열린 지난 24일 남원시 의회. 개회 시간이 지났지만 본회의장엔 양충모 남원시장만 홀로 앉아 있습니다. 10여 분쯤 지나자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의원들. 내부 간담회가 있었던 겁니다. 한명숙 의장은 무거운 침묵 속에 마이크를 잡았고 개회사부터 만인공원 조성 사업으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옛 남원 역사 철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과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을 드러낸 겁니다. 시의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향후 활용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철거 공사의 일시 중지와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것에 대해 우리 의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갈등은 결산 등에 관한 제안 설명 직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 의장이 양 시장에게 공개 사과 의향을 묻자 양충모 시장님, 먼저 일방적인 구역사 철거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양 시장은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사과라는 직접적 표현은 피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시의회 또 우리 또 시민 여러분과 좀 많은 교감 또 많은 상의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추진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남원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시의회는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이때 전북방송 취재진과 만난 양 시장은 옛 역사를 철거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도 있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의회의 철거 예산 삭감과 공사 중지 요청마저 넘어섰던 집행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마저 피했다고 판단한 시의회는 실망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과 소통 부재는 결국 시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우리 의회는 앞으로 더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시정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습니다. 한편 구 남원역 지킴이 시민모임은 철거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시의회에 제출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김희수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의 전북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농협을 포함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전북은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농업 관련 기관과 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라며 농협이 전북으로 이전하면 농업 정책과 연구기술, 생산 유통, 금융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남원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섬진강은 전북과 전남, 경남을 잇는 국가수계지만 영산강과 함께 관리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섬진강 상류를 품고 있는 남원은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현재 섬진강 홍수통제 출장소가 운영돼 홍수 관리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남원은 섬진강 상류 수계 관리의 중심지이며 대규모 수해의 아픔을 겪은 재난 현장이자 이미 홍수 통제 기능이 자리 잡은 준비된 도시입니다. 섬진강 유역 환경청은 남원 설치는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이 있는 국가적 선택입니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고 남원의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신설해 수질과 홍수, 재난 대응 등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창군의회가 미등기 사정 토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등록됐지만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땅으로 순창군에만 6,800여 필지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미등기 사정 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소영 의원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토지 문제를 정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정비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옥 임실군 의원이 생활지원사의 정년을 건강 상태와 업무 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에서 임실군의 103명의 생활지원사가 1,5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년은 만 65세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65세를 넘은 생활지원사도 활동하고 있다며 임실군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돌봄의 연속성과 여성 일자리도 지켜낼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년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고창 지역의 다양한 명소들이 대한민국 명소 발굴 프로젝트에 등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개 분야 100개 여행 주제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매력적인 관광 명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는 상하농원과 선운사 템플스테이, 고창읍성, 고인돌 유적 등이 선정되며 고창이 가진 다양한 여행 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고창군은 세계유산과 생태, 농촌체험, 미식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창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고창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을 앞두고 김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심의를 촉구하며 김제시 의원들이 서울 청와대 앞에서 삭발시까지 단행했는데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나눠주기식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갑니다. 2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장과 강병진 새만금밀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을 비롯한 김제시민 6명이 결연한 표정으로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21일 세종행정안전부 앞 집회에 이어 김제시민 200여 명이 청와대 앞까지 상경해 새만금 신항관할 결정공정 심의촉구 결의대회를 연 겁니다. 정성주 김제시장과 시민들은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미해결 쟁점에 대한 추가 심의와 전문가와 지자체 참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제 시민이 제출한 탄원과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문을 정부가 직접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최종 결정 전에 한 번 더 심의하고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다 하는 확신 속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성주 김제시장과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작성한 탄원서를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김제시와 시의회, 시민연대는 현재 확정된 새만금 매립지 가운데 김제 관할은 23.6%에 불과하다며 김제가 땅을 독식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지자체가 형평성을 이유로 신항을 쪼개는 이른바 나눠주기식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관할 결정의 공정성과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린다면 지역 간 불신과 갈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관할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상생과 협력 역시 시민의 신뢰와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김제 지역사회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설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이라고 당장할 수 없기 때문에 탄원서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수많은 시민이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정부가 그 의문에 답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27일 세종행정안전부 앞 3차 집회를 예고한 김제 시민들. 정부가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무안군 하서면에 다목적 체육센터가 마련돼 주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선정으로 지어진 하서 다목적 체육센터는 지상 1층에 연면적 95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하서 다목적 체육센터 준공을 계기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며 건강과 활력을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